실제로 저도 이솝을 결혼한 친구들에게 좀 많이 선물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정의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코스메틱 시장에서 다들 개성이 뚜렷하고 뭔가 화려하고 패키지로서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고집하면서 조금은 다른 행보를 거쳐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똑같은 패키지로 유명하잖아요, 이솝이. 그 갈색병에 담긴 이솝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고 창립자로부터 지켜져 온 어떤 원칙들이 브랜드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는데요. 이솝이라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솝이라는 브랜드는 창립자 데니스 파피티스가 본인의 그 미용실에서 탄생시킨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미용사였다고 해요. 무조건 100% 추천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고객과 스타일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만 헤어컷을 시작할 정도로 엄청 까다로운 미용사였다고 합니다. 이 까다로운 젊은 미용사가 만족할 만큼의 제품이 없었던 것이 이슈였는데요. 그 당시 파피티스와 함께 일하고 있던 수잔이라는 종업원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길 권유하는 제안으로부터 이솝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솝이라는 이름은 이솝우화에서 따온 이솝이고요. 이솝이라는 제품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만 봐도 창립자가 얼마나 철학과 기준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브랜드죠. 이솝이 시중에 존재하는 제품들에 불만족했던 이유는 굉장히 암모니아 냄새가 심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까다로운 창립자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무해하고 조금 더 효과는 좋은 것들을 지향하면서 과학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솝의 제품이나 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00% 자연주의는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한 과학, 확실한 재료, 이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브랜드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솝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솝의 브랜드 철학은 이솝의 창립자인 데니스 파피티스 성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창립자가 굉장히 재밌게도 단골주의적 성향이 좀 강하시고 완벽주의도 좀 있으시고 미니멀리즘의 자연주의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솝의 정체성에서도 볼 수 있는데 패키지를 보더라도 보통 화장품 패키지는 그 타겟팅에 맞게 높은 사람들은 금이 연상되는 것들, 뭐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꽃이라든지 화려한 것들이 쓰이기 마련인데 이솝은 그냥 갈색병이에요. 갈색병의 텍스트, 이게 끝이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심플함이 특징인 브랜드죠. 이 점에서 창립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볼 수 있는데 파피티스는 자기 필요 이상의 소비를 지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솝의 조직 문화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수첩은 무조건 몰스킨, 그리고 펜은 무조건 검정펜, 형광펜은 무조건 노란색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이 있대요. 그런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확한 심플함이 주는 원칙주의의 장점을 이 창립자는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오히려 화려한 기존의 시장과 대비되는 이솝만의 어떤 특이한 단골기질적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솝 특별한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죠. 되게 눈여겨볼 점이 매장인 것 같아요. 이 매장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브랜드라 함은 같은 색깔을 다양한 접점에서 보여주기 위한 일관화가 필수적인데 이솝은 되게 재밌게도 모든 매장이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테리어가 모두 다 다른데요. 그 지역과
이솝의 교차점이 이 매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오래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에서 3년 정도 매장 하나를 오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건축가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도 건축가에게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최근에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요. 이 정도로 어떤 매장 자체도 이솝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맞게 새롭게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 다 다른 매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이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솝이 가진 대접받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저도 이솝을 결혼한 친구들에게 좀 많이 선물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솝의 핸드워시를 마주하는 순간이 잘 인테리어 되어진 어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고객인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혼집에서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솝이 굉장히 프리미엄하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를 선물할 수 있고 선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솝이 아무래도 매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만큼 고향 스타필드에 있는 이솝 매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옥에 대한 어떤 철학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적인 미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립자가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또한 한몫하는 것 같고요. 이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솝을 선물하고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는 결국 고객을 만나야 살아있는 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케팅이 유명해서 잘된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자기다움을 고수해서 사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낸 이런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나다움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런 브랜드들, 사랑받는 브랜드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고수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가져보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기대해주세요.